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스코어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토트넘을 4대1로 잡은 첼시, 그런 토트넘을 4대1로 잡은 뉴캐슬, 다시 그런 뉴캐슬을 4대1로 잡은 토트넘, 꼬리에 꼬리를 무는 4대1 승부의 최종 승자 토트넘, 그리고 그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2개의 어시스트와 1개의 골로 총 3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며 한마디로 경기를 찢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로써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 내에 득점과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한 경기를 25회나 달성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2015년을 기준으로 오직 모하메드 살라만이 한 경기 내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올린 경기를 더 많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득점과 도움, 양 부문에서 맹활약을 보여주는 톱클래스 선수임이 확실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외에도 오늘 정말 많은 대기록들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첫 번째 페널티킥을 넣음으로써 리그 10호골을 달성시키며 8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 성공해 득점 랭킹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8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에서 단 7명밖에 허락되지 않은 대기록입니다. 이렇게 8시즌 꾸준한 득점력을 보인다는 것은 매 시합마다 경기력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플레이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토트넘에게 현재 거의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만약 다음 시즌에도 10골 이상을 넣게 되면 그때에는 아구에로, 해리케인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그 모습도 반드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페널티킥에 대한 장면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히샬리송이 교체로 나가기 전 계속해서 왼쪽을 지배해왔던 손흥민, 그는 좌측 윙으로 팀을 하드캐리하다가 중앙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82분경 페드로 포로가 공을 잡는 순간 뒷공간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포로는 이 틈 사이로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주었는데요. 여기서 퍼스트 터치가 살짝 앞으로 튀어나갔죠. 그러자 키퍼는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키퍼보다 먼저 세컨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키퍼가 오른쪽에서 쇄도하자 오른발을 먼저 내밀며 공을 왼쪽 전방으로 아주 살짝 틀었죠. 그리고 키퍼를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 키퍼의 발에 손흥민 선수의 왼쪽 발이 먼저 걸립니다. 그 바람에 앞으로 넘어지며 후에 오른발도 키퍼에게 걸리면서 결국 왼발 오른발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이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는 공이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왼쪽 발이 키퍼에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뒤쪽 앵글에서 저배속으로 놓고 손흥민 선수의 왼발에 집중해서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발이 골키퍼의 발에 덜컥 걸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에 직접 키커로 나서게 된 손흥민. 페널티킥을 찼을 때 키퍼가 방향을 알아도 막기 어려운 구역이 보시는 4군데의 구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주 낮게 그리고 아주 구석으로 그것도 아주 강하게 슈팅을 때렸습니다. 골망의 뒤쪽 구석 모서리를 정확하게 때리는 정말 빠르고 정확한 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 멋진 득점 이전에는 5경기 동안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했던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의 멋진 멀티 어시스트가 존재했습니다. 플레이메이커인 메디슨이 빠지고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이 고착 상태에 빠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경기에서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도 경기 후 가졌던 구단 인터뷰에서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왼쪽 침투를 요하는 좌측 윙으로 배치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대답 중에 중계진이 폭소를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좌측 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 있을 때 정말 대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박스 안에 있을 때 저보다 더 잘한다고 봐요. 아시겠지만 그가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3명의 진행자들이 모두 웃기 시작합니다. 결국 좌측의 MC가 빵 터지고 마는데요. 그가 계속 크게 웃자 손흥민 선수는 이야기를 멈추고 그에게 왜 웃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3명의 진행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스트라이커니까요. 당신이 적합한 스트라이커예요. 오늘도 골을 넣었잖아요. 8번이나 2자릿수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여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말이에요. 라며 히샬리송이 자신보다 더 적합한 스트라이커라는 손흥민의 말에 웃음이 터졌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더니 인터뷰에서도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참으로 겸손한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도 알아주는 3명의 MC들 모두 유쾌하게 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다시 손흥민의 왼쪽 윙어로서 멀티 어시스트를 올린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부터 분석해 보죠. 우도기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트리피어와 1대1을 벌입니다. 우선 이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날카로운 한방이었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나올 것을 준비했던 에디아오는 손흥민이 좌측 측면으로 나오자 협력 수비 전술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손흥민을 막는 트리피어는 수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트리피어는 비록 골라인 쪽 수비를 위해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놓고는 있었지만 언제라도 반대쪽으로 접고 들어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손흥민을 막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옛 동료로서 그의 수많은 가마차기를 직접 봐왔던 트리피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이쪽 공간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한 번의 스텝 오버로 트리피어의 수비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아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이 공을 치고 나가는 이 순간 동작도 어마무시하게 빨랐죠. 그렇게 손흥민이 치고 나가다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선수 사이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벌리지 않았다면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트리피어의 수비에 패스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넣어주는 순간을 보시면 정말 오밀조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패스길이 많지 않았는데요. 러셀스와 키퍼 사이를 관통하는 총알 같은 크로스를 넣어주며 쇄도하는 우도기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해주는 손흥민. 손흥민과 우도기의 합작으로 첫 번째 골을 만들며 앞서 나가기 시작한 토트넘.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토트넘은 최근 모든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토트넘은 동점골을 허용하지 않고 추가골을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은 어시스트로 그 문제까지 해결해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이제 그 두 번째 도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로의 크로스가 트리피어의 머리에 걸렸지만 공이 뒤쪽으로 튀며 골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아낸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트리피어와 1대1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흥민의 스텝 오버에 트리피어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손흥민이 우측으로 헛다리를 짚자 트리피어는 그 동작을 왼발로 막으려다 그것이 페이크 동작이자 중심이 뒤로 넘어가며 한 번은 오른발로 손흥민과 공을 두고 경합하지만 결국 공의 소유권은 손흥민이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둘이 각자의 발로 공을 맞대는 장면인데 손흥민은 앞으로 나아가며 몸의 중심이 전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공을 밀고 나가는데 힘이 있지만 트리피어는 페이크 동작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은 오른발에 공을 대었지만 결국 힘을 가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내 오른발을 땅을 한번 딛는 데 사용합니다. 그 트리피어의 오른발이 땅을 한번 딛고 다시 돌아와서 뻗는 사이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온 트리피어의 오른발은 헛발질을 하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 트리피어는 손흥민을 완전히 놓쳤고 골라인을 따라 돌파하는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히샬리송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최상의 패스를 완벽하게 넣어줌으로써 히샬리송의 득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크로스냐면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이적해온 후 이 득점 전까지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 총 5번의 득점을 올렸는데 그 5번이 모두 헤더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점이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와서 유일하게 헤더가 아닌 발로 넣은 최초의 득점이었던 것이죠. 그 말은 먼 곳에서 확률 낮은 크로스를 올린 어시스트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발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순도 높은 어시스트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입이 한번 터지자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아이처럼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통해 한 번 발로 골을 넣자 두 번째 멀티골 역시 발로 득점하며 축구가 헤드볼이 아닌 풋볼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치명적이었던 두 번의 어시스트 외에도 경기 내내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원터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키패스 4회, 빅찬스 2회, 드리블 성공 3회를 완성시켜 명실상부 맨 오브 더 매치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반더벤 대신 센터백 수비를 매우 잘 소화한 벤 데이비스도 훌륭했다는 것과 히샬리송에게 어시스트, 손흥민의 어시스트 기점 패스, 그리고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만드는 기점 패스를 해준 페드로 포로의 공격성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포로는 그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이후 무려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그보다 어시스트를 더 많이 기록한 수비수는 알렉산더 아놀드와 트리피어 이렇게 2명밖에 없고 득점과 어시스트를 합친 기록에서는 공격 포인트 11개로 13개의 알렉산더 아놀드 단 1명만이 그의 위에 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뛰어납니다. 이제 다음 상대는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비록 원정 경기였지만 이 흐름을 잘 살려서 다시 연승 분위기를 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연속 공격 포인트 적립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